그 주규정이 나와 있고요. 주규정이 있습니다. 주 1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6분형입니다. 6분은 주 1, 주 2, 주 3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주 1이고요. 여기는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규정인데 이게 뭐냐면 2844, 2844 두 가지가 나오죠. 2844, 2845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불리지 않습니다. 이 표라고 되어 있죠. 즉 관셀표 전체를 기준으로 2844, 2845는 방사성 광물은 제하고요. 방사성 광물은 26유로 갑니다. 광/회가 분류되는 26유로 가고요. 그런 것들 제하고 이 2844가 뭐냐면 방사성 물질입니다. 방사성 물질. 방사성 물질의 범위는 또 28류 주규정에서 정하고 있고요. 2844는 위험하죠. 방사성 물질. 다음에 2845는 동위원소인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2844고요. 방사성 동위원소 이외의 동위원소는 2845로 갑니다. 상당히 좀 다루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고 사람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위험한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 물질 동위원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정해놓고 다른 곳에 분류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 다른 호에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이 호를 강조한 거고요. 또 달리 표현하자면 특별하게 계기되어 있는 분목들이죠. 특계되어 있다. 호의 용어에 특계되어 있습니다.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한다. 이게 바로 통치길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호에 어떤 물질, 어떤 품목을 명확하게 계기해 놓으면 품목 분류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이 표에서라고 강조함으로써 분류하는 최우선 분류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무에 보시면 요것도 이제 그 좀 강조되는 규정이긴 합니다만 2843이라 돼 있죠. 2843, 2844 하나 앞에 2843 또 하나 2846, 45 뒤에 2846 호는 2843, 2846호 또 하나 나오죠. 네, 2843, 2846 또 하나 2852입니다. 2852는 2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부, 즉 6부에서 우선 분류한다라는 규정이고요. 이것도 뭐 나름대로 특이한 물질들입니다. 2843은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물 등이 분류되고 2846은 희토리 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물 2852는 수은 화합물이 분류돼요. 수은 자체는 28류로 가는데요. 28류, 1절, 28류 앞쪽에 분류가 되거든요. 하지만 수은 화합물은 별도로 2852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사성 물질이나 이런 귀금속이 유기 또는 무기화물 또 수은 화합물 등은 무기든 유기든 다 28류로 갑니다. 그만큼 이제 좀 하나를 묶어서 가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밑에 있는 우선 분류 규정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정 투이랑 소명 물품 이게 주의 규정이죠. 네, 주의 규정 여기는 일정 투이랑 형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정 투이랑 소매형 포장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분류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4단위가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분류하느냐? 3004, 56, 3212, 그다음에 3303에서 3307, 3506, 3707, 그리고 3808. 거기 적혀있는 세 번들이죠. 6부 주2 규정에서 쭉 4단위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이고요. 다음에 312는 소매용 착색제, 여기는 화장품이 분류되는 호입니다. 3303에서 3307까지. 다음에 3506은 접착제 세분이고요. 3707은 사진용 화공약품. 다음에 3808은 여기는 살충제 세번인데요. 우리 손소독제 요즘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3808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다 이쪽 세번이 분류가 돼요. 살충제 같은 것들. 네,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일정 투유랑 소매형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호에 분류해라 라는 기준이에요. 분목 분류 우선순위가 있죠. 또 그 문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여기에 분류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진흙은 25류에 분류되는 품목입니다. 25류. 그런데 진흙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진흙 폐기됐다.
진흙팩이 되면 화장품 33유로 갑니다. 바로 이런 쪽 세 번에 분류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재료에 따른 류나 세 번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정 두량 소명 포장을 어떤 목적을 갖게끔 만들어졌다면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비타민 같은 경우 비타민은 29류에 분류되는 특수기능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타민제 소명 포장되어 있다면 이거는 의약품으로 갑니다. 30류로 분류가 돼요. 30류. 그래서 저쪽 요거죠. 30류, 3004, 56 이런 쪽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 30류 비타민 3004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소명 포장되는 의약품들이 분류되는 세 번입니다. 그래서 일정 투여량 소명 포장되어 있다면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화장품도 대부분 다 어떤 플라스틱 케이스라든가 유리병에 들어가 있죠. 예, 튜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소명 일정 투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은 다 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장되어 있는 것들은 그 재질이 뭐든지 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진흙이로 되어 있을지라도 물론 실제 화장품은요.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라는 걸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예, 어떤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추가돼 가지고 사람의 피부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예, 적당하게끔 어느 정도 제조 가공은 돼 있겠죠.